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9라운드 보내드립니다. 백홍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B조, 내일은 A조의 9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자, 먼저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B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B조는 이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 모든 판이 끝나봐야지만 이 순위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대회 정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A조와 B조 이 각각 10명의 선수들이 진행을 했던 최강 리그전이 오늘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각 조의 1, 2위를 뽑아서 최종 순위 결정전을 펼치고요. 우승 상금은 2,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줄기 3회입니다. 네, 먼저 A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9라운드가 다 끝이 났고요. 김명훈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 그리고 변상희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변상희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결이 결정판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승자승 원칙으로 이 김지석 선수가 1등이 되고요. 네. 김지석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신진서 선수가 이 승자승 원칙으로 1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B조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박정환 선수가 7승 2패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원성진 선수가 6승 2패, 신민준 선수가 6승 2패로 이 순위권 경쟁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박하민 선수도 6승 3패를 하면서 지금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이 같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박정원 선수와 함께 이 세 명에서 공동 1등이거든요. 하지만 이 승리한 모든 선수들의 종합 승점이 신민준 선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오늘 경기로 B조의 1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결, 원성진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강동윤 선수와 안성준 선수는 조금 더 마음 편히 대국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신민준 선수와 원성진 선수는 정말 중요한 한 판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에 가까운 그런 대국이 되겠고요. 네. 필사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관전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신민준 선수는 최근에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두면서 좀 재밌게 풀어나가거든요. 네. 강동윤 선수 하면은 이 정말 치열한 바둑의 이 대명사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미난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함과 치열함이 맞붙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B조 9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각자 1시간 1분 추익기 3회가 주어집니다. 신민준 선수의 흑번, 강동윤 선수의 100번입니다. 신민준 선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선수의 승패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 점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남아있는 단 한 판 승리를 거두면서 마음 편하게 1위로 결정을 시키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승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이제 신민준 선수 정도의 레벨이 된다면 2등, 3등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만약 패하게 된다면 또 원성진 선수의 이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도 오늘 이 한 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민준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 박정환 선수가 이 승자승 원칙으로 또 1등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는 뭐 이 대국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국가대표 최강 리그 B조 9라운드 신민준 선수와 강동인 선수의 대결 바둑TV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둑TV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또 중계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이곳을 붙였는데요. 이 많은 선수들이 좀 두는 포석은 아니고요. 좀 중국의 커제 선수가 좀 좋아하는 포석입니다. 이쪽을 가고 네. 이렇게 3-3을 두면서 좀 발빠르게 포석을 짜는 것을 최근에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포석을 네. 좀 커제 선수가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최근에요. 최근 유행하는 포석 또 강도현 선수가 놓칠 리가 없죠. 아무래도 이 초반부터 이렇게 두어주는 것은 그게 좀 더 두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선수들이 좀 선호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좀 유독 커제 선수가 이 포석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두텀을 내어주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신만의 또 이 포석 구상이 나름 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많은 대국을 하다 보면 이 본인과 잘 맞는지 이런 네.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강동인 선수가 어떤 수순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이 포석을 준비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현 선수와 오늘 뭐 안성준 선수는 네. 사실 상관이 없는 판이긴 하잖아요. 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뭐 가볍게 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 겁니다. 네. 심지어 그냥 연구실에서 기사들끼리 연습으로 두는 그냥 초속기 바둑도 뭐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아예 승패 관계없이 두는 기사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가벼운 연습 리그전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네. 뭐 가볍게 둔다거나 져주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네. 프로의 세계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상하기도 힘들고요. 그 연구실에서 기사들끼리 재미로 뭐 초속기로 이렇게 마음 편히 둔다고 하더라도 몇 판 두다 보면은 승부욕이 끌어올라서 네, 뭐 시합 못지않게 열심히 두더라고요. 저희끼리 가장 이 마음 편하게 재밌게 두는 것은 네. 이 페어로 좀 10초 바둑을 네. 이 기사들이 좀 많이 두긴 하거든요. 네. 뭐 재밌으면서 네. 또 승부욕도 오르긴 합니다. 뭐 정말 이 승부가 아니라 게임처럼 둘 수 있는 바둑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페어 바둑이나 아니면 뭐 사활 바둑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바둑판에 좀 미리 돌 여러 개를 좀 9개씩 9점 깔아놓고 이 바둑판 안에서 살기 뭐 이런 정말 단순 게임이 아니고서는 정말 기사들이 모든 판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사실 시합에서 좀 보여줬던 포석은 아닌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최고의 기사가 많이 두는 포석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뭐 빠지거나 싸울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특히 진영 쪽에서 뭔가 타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실리적으로 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민준 선수도 이 하변이 견제당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순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뭐 가장 간명한 것은 역시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거긴 한데요. 아, 네, 근데 이것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당했거든요.
좀 더 어렵게 둔다면 네. 이곳을 붙이고 여길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끼웠을 때 네. 지금 이곳과 지금 이곳이 맞보기가 되거든요. 아, 네. 이렇게 두고 추가는 게 뒤로 물러납니다. 아, 여기까지 받아준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막는 것은 여기를 이을 수가 없거든요. 끊기 때문에. 결국엔 네. 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백도 충분히 타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도 먼저 옹수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둔 것은 이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여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굿자를 갔을 때 좀 네. 깔끔하게 잡혀 있거든요.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백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흑도 교환을 하고 3-3 진입하는 거랑 여기서 그냥 3-3 진입하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실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네. 이쪽은 자연스럽게 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자, 예상도대로 흘러갈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붙여서 모양을 정리시키네요. 네, 이거는 선수고요. 어차피 여기를 젖히게 된다면 끼워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고 네. 이렇게 두게 된다면 역시 이렇게 받아줘서요. 잡히게 되거든요. 꽤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악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네. 이때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붙이는 교환으로 어느 정도 모양을 좀 눌러놓고 그리고 귀를 마저 정리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키우고 싶거든요. 네. 그러자 이 강동윤 선수가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 칸으로 귀에 실리를 차지한 것도 아니고 호구를 지켰는데 이것의 딱 중간이 아닐까 싶어요. 딱 중간이기는 한데요. 네. 이것은 이쪽으로는 역시 이렇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꽤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쪽으로는 득인데요. 네. 흑도 여기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하면서 네. 버리고 이쪽을 차지하는 좀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 수 한 수 두어질 때마다 이 상대방의 응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비튼 수인데요. 네. 최근에 많이 나온 수법은 또 아니거든요. 강동윤 선수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모양을 보시면 여기를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둬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기 끊고 막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백도 엷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딱 이 중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약점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네, 결국 하나는 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오늘 바둑을 계기로 해서 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없는 대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유롭게 둘 수 있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또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요. 특히 2019-20 KB 리그에서는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또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또 인터뷰에서도 뭐 민준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신민준 선수는 한국물가정보팀 1지명으로 총 15승 4패 성적을 올렸고, 강동윤 선수는 또 주장을 보좌한 강동윤 선수는 2지명으로 13승 4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한국물가정보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강동윤 선수는 정말 오랫동안 이 속기에 강한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네. 바둑리그에서는 매년 성적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장으로 뽑힌 것도 정말 좀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정말 KB 리그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 기사가 몇 명 있는데요. 강동윤 선수도 뭐 워낙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올렸지만 또 KB 리그에서 유독 강한 모습, 이 속기에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동윤 선수가 계속 아웃에 두면서 약간의 뭐 제스처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 농담 삼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두면 좋은 수라고. 그 정도로 그게 제일 좋은 수. 네. 그 정도로 사실 이 선수가 좀 속기에 강하고요. 네. 위기 상황에서의 능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한테 한 판 이기기가 정말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런 상대를 오늘 마지막 판으로 신민준 선수 이 대국을 치러야 되겠는데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꽤 과감한 수를 뒀거든요. 일단 이것은 이렇게 두면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네. 나중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좋은 수법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두는 것이 강수인데 지금 신민준 선수는 이렇게 아마 두겠다는 말이거든요. 바로 실리를 차지를 하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를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역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좀 더 강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뭐 백이 먼저 두더라도 또 이곳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뭐 귀도 살고 이 두 텀까지 지켰다. 네. 뭐 흑이 나쁘지 않은 진행입니다. 그렇다면은 백은 이 두 곳 다 뺏긴 건데요. 좀 반발을 할 수 없을까요? 좀 더 어렵게 두는 것은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길 잡으면 뭐 이쪽으로 가고 네. 일단 워낙 악수라서요. 아, 그냥 기본적으로만 둔다면 역시 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네. 너무 두텁거든요. 실리도 차지하고 네. 이 두텁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 흑이 잘 됐습니다. 자, 강도윤 선수가 호구로 지키면서
조금 더 이 귀 쪽으로 좀 강화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바로 날일자로 움직여 나갑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귀도 살려서 실리를 차지하고 이 하변 쪽에 두텀까지 얻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강동윤 선수는 두 곳 다 빼앗기면 좀 억울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곳 두터움은 여기가 두터워지는 순간 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많은 집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이 좀 사실 한쪽을 얻어야 되는데 네. 지금 둘 다 얻자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이 반발의 수단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날일자로 움직인 마당에는 이 사는 것은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동윤 선수도 좀 하변 쪽으로 이 흙의 형태를 견제시킬 만한 수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끊어버리고요. 네. 아. 원래는 이렇게 해도 곤란하다는 모양인데 네. 지금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면서 여긴 축이거든요. 지금 양쪽이 축이라서 맞보기입니다. 좀 더 강력한 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는 잘 두어지지 않는 그런 행마인데요. 지금 배석에서는 실전적으로 행마를 구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수긴 하지만 지금 이 수가 약간 상대의 의도를 좀 벗어난 수거든요. 네. 최근에 신민준 선수가 이런 수를 잘 둡니다. 초반부터 이 상대 의도를 거스르면서 좀 자극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둑을 보면 신민준 선수가 이 모든 기사들 중에 가장 좀 치열한 느낌이 있고요. 네. 오히려 신진서 선수보다 더 치열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희가 대국에 앞서 오늘 강동윤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은 좀 치열함과 치열함이 맞붙는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반이지만 좀 새로운 모양이 나왔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상대의 예상을 좀 벗어났습니다. 네. 자, 처음으로 강동윤 선수 장고에 빠졌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도발에 강동윤 선수는 어떻게 응징을 하게 될까요? B조 9라운드 강동윤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전해드립니다. (2020) 타이잼 국가대표 최강 리그 B조 9라운드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결. 자, 신민준 선수가 좌하귀, 날일자로 행마를 하면서 귀를 살려나가고 있고요. 역시 이 발길을 돌립니다. 자, 반대쪽으로 향했고요. 일단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것 자체가 좀 당했기 때문에요. 네. 먼저 득점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만 가능하게 되면 네. 못 살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렇네요. 궁도상으로는 못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득점을 하고 그때 물러나겠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네. 자, 약간 악수를 두어가면서 이 하변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네요. 꽤 악수긴 해요. 네. 하지만 역시 이곳 모양의 견제를 최우선적으로 놨고요. 네.
빠른 행마를 위해서 교환을 해 두었습니다. 결국 흑이 백이 이쪽을 뒀지만 좀 네. 잡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악수긴 악수입니다. 네. 또 이렇게 두는 순간 이것도 아예 성립이 안 되고요. 네, 딱 기다리고 있네요. 뭐 귀는 거의 포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귀는 살려주고 네. 흑의 좋은 모양을 견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아무래도 밀어갔을 때 이 젖히는 변화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 싸움이 좀 무리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반발을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좀 당연하긴 한데요. 만약 흑이 이돌이 있었다면 네. 이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만 된다면 물론 잡히긴 했지만 네. 정말 좋은 모양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이쪽이 또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접전은 서로의 반발이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기존의 진영을 만들었던 하변은 백이 견제해 나가고 있고요. 기존의 진영을 만들었었던 좌귀는 흑이 침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결 프로필로 간략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3승 1패로 신민준 선수가 앞서 있고요. 리그 순위는 신민준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승 2패의 성적. 만약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1위를 결정지을 수 있고요. 패하게 된다면 원성진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결의 결과와 또 영향이 있습니다. 6월 랭킹에서는 3위에 자리해 있고요. 박정환 선수와 이 원성진 선수가 같이 7승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아마 이 방식 자체가 뭐 스위스 리그전 이 네. 방식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승리한 선수의 승점을 합해서 네. 총점을 좀 만들거든요. 이 승자승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요. 네. 그 차이로 했을 때 신민준 선수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앞선다고 합니다. 보통 이 리그전 방식으로 치러지는 그런 룰의 형식이 아니라 좀 점수 제도, 스위스 리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리그전이긴 한데요. 네. 전부가 똑같아졌을 때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스위스 리그 방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승리를 거둔 이 한 판 한 판이 어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냐 이것까지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최근 들어서 좀 바둑이 매서워진 감이 있거든요. 네. 이 신진 선수에게 2연승을 거두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감도 좀 많이 보이고요. 네. 바둑이 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많이 졌었거든요. 네. 뭐 그런 선수에게 지금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아마 자신감 많이 올랐을 겁니다. 주장으로서의 또 활약을 보여주었던 신민준 선수가 이 KB리그 포스트 시즌에서는 또 챔피언 결정전 3전 전승을 거두었어요. 마지막 대국이었던 이 신진 선수와의 결정판에서 네.
정말 완승을 거뒀거든요. 네. 처음부터 계속 좋은 바둑이었고 끝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3차전 1국이었었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진검승부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제1국 정말 이 중압감이 느껴지는 그 한판에서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신진서 선수의 29연승을 저지하면서 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진 선수가 당시만 하더라도 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계속 이기고 있었고 또 신민준 선수에게도 이 압도적인 이 상대 전적을 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중요한 장면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더욱 좀 자신감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두 칸을 벌리면서 하변을 지어가고 있고요. 자, 이 한판 29연승을 저지한 승리 말고도 또다시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맥심배에서도 승리를 거뒀고요. 네. 맥심배에서 아쉽게 좀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특히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도 많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또 군입대를 앞둔 이지현 선수의 그 절박한 심정에는 또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최근에 이 선수들이 이 속기 연습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강자 중 한 명이 또 이지현 선수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또 뛰어서요. 네.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서 또 지워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신민준 선수 여기서 입구자로 좀 타이트한 행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또 치열한 수입니다. 일감은 나를자 행마였어요. 너무 당연해 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는요. 네. 여길 두면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차단을 노리고 있군요. 일단 흙 모양도 사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더 어려워지긴 합니다. 네. 자, 차단의 맛을 남겨놓고 있고요. 이렇게 두면 네. 흙이 여기 나를자 갔을 때 지금 이 악수가 돼 있는 거예요. 순환누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것이 네. 확실히 악수인 것이요. 원래 없다면 있는 것은 당연히 선수였고요. 네. 또 여기까지도 여차하면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이라도 쉽게 득점입니다. 정말 신민주 선수는 행마를 할 때도 이렇게 나를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행마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 치열한 행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요. 강동윤 선수도 이 치열함 하면 만만치 않죠. 또 이 악수를 두는 것은 조금 아깝다고 판단을 하고 늘어서 행마를 했고요. 손을 돌렸습니다. 정말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나를자로 붓으로 여기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 이 교환을 해놓고 발빠르게 손을 돌리겠다라는 뜻이었군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좀 발빠른 행마를 했습니다. 뭐 이수의 뜻은요. 원래 이쪽이 없었다면 네. 보통 이렇게 막으면서 백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양쪽으로 삼삼이 돼 있을 때는요. 네.
보통 여기까지가 좀 정형화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가 선수기 때문에 네. 이쪽 막기 좀 억울하거든요. 이렇게 막아라.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여기가 좀 약해집니다. 네, 그곳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네요. 아, 이 교환을 해놓고 3-3 진입하니까 또 백도 고민이 되겠습니다. 변화 무쌍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자, 항상 정석을 진행시킬 때에는 배석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양쪽의 배석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강동윤 선수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좀 선수라서요. 어쩔 수 없어 보이고요. 일단 여기서는 네. 교환이 돼 있다면 이렇게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데 반대로 막았습니까? 아, 원래 두어지는 방식대로 두었네요. 아, 그쪽 방면으로 막아서 오히려 좌하기를 막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인가요? 뭐 하지만 백이 이쪽으로 가는 것은 네. 좋지가 않거든요. 네. 부분적이지만 정말 약간이라도 흙이 기분 좋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좌상귀와 우상귀 똑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네. 여기가 두터운데 이곳에 집을 만들기 어렵다. 이거 자체가 백으로서는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만 보시면 최근에 이 형태가 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갑니다. 손을 뺐을 때는 이렇게 밀어갔을 때가 좀 곤란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네. 늘어주면 너무 좋아지고 이 반대로 흙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네. 집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이 방대한 진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절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이 이 상변을 키우지 못하게 흙도 이 대시점 자리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를자 보여주셨는데요. 계속 좀 눌러가면서 그 다음에 나를자나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뭐 이렇게 두게 되면 네. 뭐 아무래도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두게 되면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수를 둬야 되는데 여기가 꽉 채워져 있으면 네. 여기를 끊더라도 이렇게 두긴 어려워요. 이렇게 두면 보통 이렇게 해서 좀 양쪽 축일 경우가 많고요. 네. 늘어야 되는데 또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또 선수거든요. 아,
그럼 또 여기가 선수라고 봤을 때 네. 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집이 안 나죠. 그렇네요. 아. 네. 역시 일감의 자리 대세점 두어 갔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뭔가 중앙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 나를자로 인해서 백도 좀 상변을 키워가기가 어렵다면 우변으로 향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방향은 어딜까요? 약간 고민이긴 한데요. 뭐 최근 트렌드 같이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두면서 여참 이도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세력이 아닌 곤마로 몰아갈 수도 있겠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교환을 하고요. 또 이런 교환을 하고 네. 뭐 이쪽을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넓은데 또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면 또 두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수법입니다.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바둑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유연하게 두면 네. 유연하게 둬야 이 정도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 많은 집이 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 수법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게 되면 또 다음에 이런 또 뛰는 자세가 네. 또 서로 좋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네요. 이 배석이 없었을 때는 지금 백이 이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가 정말 가치 있는 한 수였었는데요.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또 한 칸 뛰는 수의 자리가 가치가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되면요. 네. 중앙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흙이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네. 뭐 이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이 배석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네, 수도 뭐 자주 나온 수법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런 데가 선수라고 봤을 때 이 두터움이 네. 그렇게 의미가 잘 없습니다. 여기도 거의 선수고요. 네. 생각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두자니 네. 근데 여기가 터져 있을 때 이렇게 다가오는 수법이 또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냥 가만히 늘어주는 거는 어떤가요? 지금은 이 느는 수가 오히려 가장 정수일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이 백의 응수를 기다리는 작전도 이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작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지금 가만히 늘거나요. 네. 좀 과감한 작전으로는 이 귀의 실을 다 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개 해주고 이 네. 두터움을 얻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백의 실리도 상당하고요. 흑의 세력도 대단합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맞게 되면 네. 일단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실리 손해가 워낙 커서요. 네. 실전에서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수의 의미가 뚜렷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수법이긴 하지만 이 실전 심리상 좀 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뭐 아무래도 흑이 최소한 10집 이상 날 곳에서 네. 백이 15집 정도가 나니까요. 네. 뭐 그것만 하더라도 25집 손해입니다. 여기가 두터웠다면 또 집을 만들기 쉬웠다면요. 네.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가볍게 붙인 수도 응수가 어렵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장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 가장 무난한 것은 이런 식으로 둬서 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백이 좀 더 어렵게 두면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두면서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딱 봤을 때는 백이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요. 싸움이 가능한가요? 일단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두면 네.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요. 네. 흑의 약점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흑이 막지 않고 그 급소의 자리를 지켜서 두어 간다면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때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아, 급소가 또 남아 네. 있었군요. 이렇게 보시면 네. 또 여기가 워낙 두터워지기 때문에 또 이쪽이 또 곤란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이 선을 기는 게 아니라 이 변으로 다가가서 오히려 백 넉점을 패석으로 활용을 하는군요. 최근에 이런 수법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네. 전 예전 바둑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네. 또 예전에는 좀 좋은 모양, 모양을 갖췄다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최근엔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좀 더 치열하고 네. 좀 더 효과적인 수, 좀 그런 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 상대의 도발적인 수에 장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좌악이 나를자로 또 강동윤 선수가 깊은 장구에 빠졌었다면 이번에는 신민준 선수의 차례입니다. 자, 강동윤 선수가 이 백 흑의 나를자 자리를 붙여가면서 우변의 견제를 노리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신민준 선수는 어떻게 응징을 하게 될까요?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비조 9라운드입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타이잼 국가대표 최강 리그 비조 9라운드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결. 자, 강동윤 선수가
흙에 나를자 자리 붙여가면서 이 우변 흑진영 견제를 시도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신민준 선수의 장구가 이어졌습니다. 네, 결정을 내렸는데요. 젖혔습니다. 직접적으로 행마를 했고요. 이렇게 뒀다는 것은 그냥 받아주는 건 역시 이 두터움 자체가 그렇게 쓸데가 없기 때문에요. 네. 백의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미 하변에서 이 두 칸으로 뻗어 나와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는 형태. 그렇다면 흙도 변화를 꽤 가야겠는데요. 밀어갔습니다. 자, 저희가 이 변화는 앞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변화는 일단 서로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 흙은 귀의 시리를 전부 내어주고 백은 이 두터움을 다 내어줍니다.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네.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네. 나중에 또 여기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 안 됩니다. 네. 귀를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각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서로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자, 심민준 선수는 실리를 내어주고, 강동희 선수는 세력을 상대에게 내어주고요. 여기서 또 변칙적인 수를 둡니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 원래는 좀 이상합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둬서 네. 어차피 집이 안 날 바에는 네. 귀를 좀 더 안 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고요. 자, 흙이 막았을 때와 또 실전처럼 늘었을 때 귀에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또 느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리는 많이 뺏겼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변화를 한다는 것도 네. 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보통은 못하는 선택이거든요. 네. 정말 엄청난 결단력이 있어야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였었는데,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 변화를 그려봤었는데 실전 심리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일단 집으로만 보면 25집 손해를 본 거예요. 네.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지금 인공지능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는 100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정말 두텁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쪽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백에게 큰 실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중앙 경영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백도 좌상귀를 두어가면서 또 마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선악을 떠나서 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것 같고요. 이것도 대단한 결단력이고 용기고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없이는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심민준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네.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좋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노리고 있어요.
아, 남아 있었죠? 네. 네. 또 하나의 좀 변수는요. 네. 이쪽도 지금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거든요. 백이 위로 뻗을 수가 없는 건가요? 위로 뻗으면 이렇게 두면 차단이 돼 있습니다. 아, 네. 끊지를 못하고요. 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바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하거든요. 정말 되는 듯 하면서 차단이 됩니다. 백이 성립되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후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되면 네. 이것은 꽤 문제인 것이, 네. 그러니까 이런 악수를 다 했다고 봤을 때 나중에 여기 막히면 이 전체 못 살아 있어요. 그렇네요. 자, 찔러져 있으면서 지금 다 옥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집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붙이는 수도 강력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백도 좀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돼 있으면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역시 이거는 안 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여기 두터운 바탕으로 네. 뭐 이런 싸움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흑쪽이 우세하거든요. 네. 중앙 나를자 그리고 이 우측의 흙에 정말 이 단단한 세력, 흙의 진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백도 교환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좀 기세랑은 관계 없겠죠? 네,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어 보여요, 지금요. 네. 이렇게 하고 가장 안전하게 둔다면 역시 지켜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막을 수 있었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강도현 선수가 약간이라도 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교환을 하지 않고 좌상귀를 지켰습니다. 우선은 아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또 이런 수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다시요. 왜냐면 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네. 이제 이 악수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네. 여기 끊는 약점도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강이 되었네요. 최근에 이런 수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찔러갔습니다. 어떤 수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교환을 한 것 같고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 네. 방향을 돌렸습니다. 귀 쪽으로 향하는데요. 예상 외의 수인데요. 지금 아직 차단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일단 당장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가 되면 받는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집으로는 득을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끊겼을 때 뭐 이쪽 전체 또 이곳 네. 또 역시 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실리는 좀 작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의외의 수가 나왔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두텁게 정비를 하면서 양쪽을 노리는 작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쪽을 지키면 역시 이렇게 끊기게 되면 좀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불만이 좀 없어 보입니다. 강대훈 선수는 여기 막혔을 때 이 전체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좀 괴로울 수 있다. 아. 이런 판단이었고요. 네. 하지만 생각보다는 빨리 갔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백돌 전체가 또 아직 완성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옥집을 당할 수 있어서 강도윤 선수도 좀 확실하게 살아놓는 의미도 있겠고요. 흙의 안형을 없애면서 또 흙을 노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끊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네. 네, 아직 이쪽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가 선수면 네.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가만히 이어서 안 되고요. 네. 지금 당장 이 욕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흙이 얇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민유 선수가 과감한 선택이라면 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초강수인데요. 그 있는 좋습니다. 것은 지금 두 선수라고 선수- 판단하는 건가요? 두 선수 모두 네. 지금 이쪽 전체가 못 살아 있는 것이 크다. 네. 이런 판단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옥집이거든요. 네. 두더라도 집이 안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 모양도 여기를 붙였을 때 네. 이쪽을 둘 수 없어요. 이렇게 두고 네. 자충으로 인해서 착당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여기도 한 집이 없고 네. 또 여기도 한 집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못 살아 있으면 이 두터움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이네요. 이 인류들은 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백이 못 살아 있을 때 그 힘이 이 판 전체에 영향이 있다. 이 가치를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체 여기가 못 살아 있으면 또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좀 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를 끊으면
이런 식으로 차단하면서 네. 또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한 싸움이더라도 네. 이 주위 환경이 좋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의 흑마가 쉽지 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두텁기 때문에요. 두텁고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기서 백도 연결을 해두나요? 아니면 좀 굴욕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 저라면 이렇게 둡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젖혀 있는 것도 선수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아, 대신 좀 안전하게 입구자로 행마를 하면서 진출을 하는군요. 너무 신경이 쓰이면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두텁게 둘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변이 아니라 중앙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변에 실리는 포기를 한 것이고요. 두텁게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또 이렇게 이 벽을 쌓아 놓는 게 이 반대쪽의 흙의 진영을 또 견제하는, 좀 미약하지만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겠죠. 네, 지금은 두터우면 아무래도 좀 우변 쪽을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붙여갔습니다. 자, 붙여가기 전에 먼저 이 귀에 흙의 안형을 조금 없애놓고 조금 더 이 붙이는 힘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차단이 되더라도 막음은 살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안형을 없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흙도 이런 쉬운 선택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여기를 두면 그러니까 여기 차단은 있지만 네. 지금은 여기가 선수라서요.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면 붙여갔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안 받고 이곳에 가 있으면 바꿔치기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여기에 하나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해진 부친수가 되었습니다. 안 된다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 물렀을까요? 지금도 오. 바꿔치기를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저쳐가니까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는 조금 더 백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올바른 선택이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변화가 일어나나요? 너무 놀랐던 것이요. 네, 흙이 여기를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잡혀 있다? 네. 한 수를 투자했는데요. 너무 이상한데요?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네. 잡혀 있어요. 한 수 사이에 이 신민주 선수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네,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두면 네. 또 여기까지 선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잡힌 것은 아니다. 아,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활용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만 잡더라도 네, 지금 여기 한 수가 가 있기 때문에 좀 수지 타산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욕심을 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네. 큰데요. 네, 역시 큽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반발이 등장했고요. 다시 한번 바꿔치기 형태가 등장할 수 있을지 강동윤 선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여길 뒀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손을 빼도 되고요. 여기 끊는 것도 남아져 있고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한순간에 흙 쪽으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는 모양상 받아야 되면 이렇게 뛰거나 네. 이쪽으로 나오면서 좀 더 활발하게 둘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늘어주는 건 안 됩니다. 반발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네. 일단 100개의 집이 20집 이상 늘어나고 흙의 집이 5집 깨졌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도 네. 집으로 보면 25집을 그렇죠. 포기하고.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가 굉장히 후하게 계속 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보통 계산을 해보다가 못 하거든요. 그렇죠. 워낙 이 떨리는 진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가 딱 포기합니다. 네. 너무 큰데 하면서 네. 이 선택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잡고 한 수를 더 두면서 25집을 득을 볼 수 있다. 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어졌잖아요. 앞서 실리로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만회를 하려면 좀 그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꺼리게 되는데 신민주 선수는 그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네. 다음 한 수를 그러니까 다음 변화를 바로 두면서 득점을 할 수 있으면 네. 괜찮은데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한 수가 바로 보이면 이렇게 하더라도 네.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해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면서 결국 이 중앙 쪽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아니고서는 네. 할 수 없습니다. 와, 신민준 선수가 지금 우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좌변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역시 이 활용 수단이 남아 있다. 이 가치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수순이 남아 있다. 이 생각인데요. 어느 정도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 이쪽에서도 네. 사실 좋은 선택 아니었잖아요. 네. 인공지능 그래프로만 보면. 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흙의 손실이 너무 크고요. 뭔가 딱히 얻은 것이 없거든요. 네. 근데 발상 자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웬만한 프로들도 좀 못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좀 급격한 변화는.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이런 변화는 정말 대범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두 번의 접전에 있어서 흙이
100에게 내준 실리가 몇 집 정도 될까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40집 이상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40집이요. 뭐 대마가 죽지 않고 뭐 여기는 잡혔지만요. 네. 이렇게 큰 실리를 내어주는 것은 보통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집까지는 괜찮아요. 네. 보통 20집까지는 괜찮은데 30집 이상이 되면서부터 좀 실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가치를 이제부터 좀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에 차단을 해 갔는데요. 근데 여기 끊는 것도 과감한 선택이에요. 자, 계속해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면 여기는 백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과감한 선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약점, 여기 뭔가 나오게 되면 네. 둘 중에 하나는 살 수 있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눈에 보기에는 흙이 너무 이상하다. 사실 그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요. 네. 참 오늘 두 선수가 변화무쌍한 한 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있을 때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두더라도 좀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자, 계속 나가고요. 그래서 갈 길을 갑니다. 결국 여기까지 여기도 잡히고 이 변까지 잡히게 되면 백의 실리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20, 30, 35, 40. 뭐 둘 다 잡히고 가장 집이 적게 났을 때 50집 이상이거든요. 네. 두 개 합쳐서 또 70집 이상. 네. 그러면 이렇게 오고 많은 집이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모양 싸움인데요. 자, 서로 큰 진영을 만들어 가면서 경계선을 그어가고 있는데, 흙이 조금 이 모양이 더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런 진행은 좀처럼 실전에 잘 나오지 않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는 바꿔치기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선택을 못하는 건데요. 신민준 선수는 최근에 뭐 많은 변화가 있는 바둑 선호합니다. 네.
최근 바둑을 봤을 때 한국에서는 이 신민준 선수가 가장 좀 치열한 것 같고요. 네. 뭐 중국에서는 이 미팅 선수와 구주어 선수가 정말 또 어렵게 두거든요. 네. 네. 역시 좌변 압박을 해서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 지금 당장 움직여 나간다면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두면 네. 여길 두면 잡히긴 하는데요. 네. 근데 왠지 좀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약간 흠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길 뒀을 때 네. 여기로 둘 수가 없어요. 아, 네. 단수를 치고 먹여치는 순간 지금 오히려 백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뒤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여기서도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두는 것은 아, 바로 잡히니까요. 단수를 당해서 바로 잡혀버립니다. 자, 연결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을 네. 두고 뭔가 좀 또 이런 식으로 두면서 네. 뭔가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약간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수로 좀 더 안전한 수는 이수긴 했습니다. 네. 거기를 또 때려요. 지금 그곳을 때렸다는 것은 뭔가 눈치상 이게 이 아래쪽으로 영향이 있다. 선수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쉽네요. 이렇게 두고요. 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된다. 네. 근데 지금 연결돼도 전체가 사는 거 맞나요? 이렇게 두면 네. 쉽지는 않습니다. 아, 이것을 백이 둘 수 있느냐. 이게 딱 잘못하면 전체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네. 그냥 자체 이쪽으로만 두더라도 아, 네. 뭐 지금은 뭐 패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걸 두고 네. 받으면 살아있고요. 모양이 풍부하군요. 여기가 좀 기분 나쁘다 이런 네. 뜻이네요. 아,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모자 시험을 당하더라도 안에서 살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차단해 나가서 이 백석점이 위험해졌다. 뭐 이 정도라면은 좌악이 내어준 것의 가치를 충분히 받아내지 않았느냐 이 생각인데요. 뭐 강동현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를 잡고요. 네, 이 뒤쪽만 확실하게 제압이 되고 네, 이쪽은 살려준다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오면 또 많은 집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변화도 그렇게 잘 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포위를 했고요. 역시 이런 것이 선수라고 보면 네, 잡으러 가긴 어렵겠습니다. 네. 조금 두더라도 뭐 지금은 팩감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잡히고 이 정도라면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25집 여기까지 30집 20 100은 55집 이상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확정값 빼고 이쪽 두 텀을 바탕으로 최소 35집은 만들어야지만 개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여기가 뚫려 있고 네. 이런 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는. 네. 여기도 뚫려 있고요. 그럼 최대 가치를 조금 더 쳐준다면은 이쪽에 흙의 실리를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이쪽을요? 네. 사실 불리한 바둑이면 그러니까 백이 불리한 바둑이라고 봤을 때 좀 네. 심한 기사들이 10집밖에 안 쳐줍니다. 정말요? 네. 와, 진짜요? 어떻게 열집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의 일방적인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사실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도라고 봤을 때 네. 10집 좀 더 나잖아요. 네. 네. 이 정도. 좀 심하게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입장을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일단 흙이 불리한 바둑이면 네. 좀 더 쳐준다면. 여기가 여차하면은 또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거의 받아야 됩니다. 네. 또 여기만 맞고 그러면은 많이 들어와도 여기예요. 아, 일단 그만큼 흙이 두터워졌기 불리하다고 봤을 때문에. 때.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네. 아, 네. 심하게 많이 날 수 있거든요. 너무 양쪽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백이 선수라면, 그러니까 백이 선수라고 보시면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받는다고 봤을 때 많이 나진 않을 겁니다. 좀 많이 나야 25집. 네. 그럼 백이 꽤 우세해 보이는데요. 네. 원래 형세 판단을 할 때 좀 형세에 따라서 조금 뭐 약하게 쳐주고 뭐 덜 쳐주고 뭐 이렇게 좀 더 쳐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실전에서 네. 너무 불리하다고 보면 바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유리할 때는 좀 덜 쳐주고 네. 좀 불리할 때는 제 집을 좀 많이 쳐주긴 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도 낙과 한파, 비가 한파 기사가 나뉘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가장 좀 평범하게 본다면 네. 25집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 이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신민준 선수와 강동희 선수의 대결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